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친구들이 강력 추천해서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초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동안은 초밥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 남편이 초밥집을 운영했거든요. 음식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보기만 하면 전 남편이 떠올라서요. 예전부터 전 혼밥을 잘했어요. 전 남편 가게에도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러 거의 매일을 갔습니다. 네, 당연히 혼자서요. 보통 사람들은 날 음식을 자주 먹기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중 4번, 5번 정도 초밥을 먹었어요. 너무 자주 가니까 남편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웃기죠? 그때는 진짜 아무런 감정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의 얼굴도 기억 안 날 만큼 초밥에만 집중했었어요. 어느 날 초밥을 평소처럼 쥐던 남편이 말했어요. 초밥 안 질리세요? 네? 안 질려요. 내일은 다른 거 먹으러 갈래요? 왜요? 내일은 장사 안 하세요? 저랑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요, 저는 초밥 먹으러 온 건데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남편의 얼굴은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죠. 저는 겉으로 새침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좀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 뭐야? 나한테 관심 있나? 의아했어요. 그동안 초밥을 엄청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쳤죠. 초밥집 사장이랑 결혼하면 평생 맛있는 초밥 먹겠네? 하고요. 저도 참 결혼 전에는 맑고 순진했네요. 그렇게 남편의 초밥은 맛있으니까 고백 아닌 고백은 거절하고요. 뻔뻔하게 저는 계속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호감 표시를 하더군요. 제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요. 어쩔 때는 짧은 편지를 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부위를 더 준다거나 제가 오지 않는 날은 초밥을 퀵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먹는 것 앞에 장사 없는 저를 남편은 그런 식으로 꼬셨네요. 불타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저는 남편의 정성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거의 매일 보니 남편과 정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본인이 해준 음식을 세상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좋아했나봐요. 물론 결혼 후 남편의 초밥을 자주 먹는 일은 없었어요. 귀찮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당신 13일 안 잊었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잖아. 당신도 참?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같이 식사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장인어른 생신이셨지? 뭐 먹으면 되려나? 사실 나도 아빠도 당신 초밥 좋아하기는 하는데. 야, 그날 아침에 잠시 예약 중인 배달만 하고 문 닫을 거라고. 나보고 또 초밥 주라는 거야? 아니, 난 혹시나 하고 말한 거지. 아빠는 아나 당신이 해준 초밥 안 먹은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당신 초밥은 항상 제일 베스트잖아. 그냥 말이나 해본 거야. 식당은 내가 알아보면 돼? 근데 나보다 당신이 아는 곳 더 많잖아. 내가 알아볼게. 대신 그날 우리 집 잠깐이라도 들러. 시댁 식구들 고생하는데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알겠어. 용돈은 따로 드릴 거니까 간식거리만 사가면 되겠지? 저는 결혼하고 임신을 바로 해서요. 그 해에는 시댁 김장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출산한 해에도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랑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언제나 고모들께서 김치를 챙겨주시거나 김치를 사 먹었죠. 사실 아빠랑 저는 김치를 많이 먹는 편도 아니라 김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요.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떤 김치든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시어머니 김치가 아니더라도요. 시댁에서 남편 먹으라고 줬던 김치들은 금방 동이 나서요. 제가 매달 남편 먹을 김치를 따로 구매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출출할 때 드시라고 커피랑 빵 사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고 서 있을 시간 없다. 얼른 옷 갈아입고 오너라. 네? 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뭐라고 서 있니? 바쁘다. 오늘 안에 끝내려면 서둘러야 해. 저기 방에 네 옷 준비해놨으니 빨리 움직여라. 제가 상황 파악을 못하자 신우는 제 등을 떠미셨어요. 신우는 제 딸을 봐준다며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요. 얼떨결에 옷까지 갈아입은 저는요. 아, 잠깐이라도 돕고 가라는 뜻이시구나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랑 약속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중간중간 시계를 확인하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절인 배추를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하면서도요. 저 어머니 12시인데 이제 가봐도 될까요?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오늘 친정아버지 생신이셔서요. 말씀드렸었는데 12시 반까지 만나 뵙기로 해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너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이때까지 한 번도 김장 안 돕고 김치만 얻어먹더니 지금 너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냐? 누군 허리가 빠지도록 배추 씻고 절이고 너는 계속 아무 고생 없이 대가 없이 내 김치를 먹겠다 이거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참여 못한 거잖아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난데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신우에 저는 놀라서 울먹였습니다. 지금 너 일부러 안 하려 하잖니? 친정아버지 생신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예, 너 정말 웃긴다. 몇 번 말해. 난 너 못 보낸다. 그렇게 알아라. 아니 양심 있으면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빠지지 않고 도와야지. 참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처음에는 남편이 분명히 얼굴 도장만 찍고 오라 했습니다. 일찍 보내준다고도 말했고요. 결국은 안 보내줘서 아빠는 저를 기다리다가요. 남편이랑 둘이 식사를 하셨어요. 남편도 하필 예약 도시락에 문제가 생겨서 늦었더라고요. 친정아빠는 결국 쫄쫄 굶으시다 오후 늦게 점심을 드셨죠. 너무 속상했는데요. 아빠는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딸, 이제 엄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 말 잘 들어. 아빠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만약 앞으로 아빠한테 문제 생겼을 때 너한테 가족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을 텐데 지금 미리 잘 보여야지. 아빠도 우리 딸내미 손맛 엄청 궁금하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김장 잘 도와드리고 와. 최서방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니까. 아빠, 진짜 미안해. 나랑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김치는 아빠 목 내가 가져갈게. 시모는 김장을 하는 내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다 하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시모는 식탁에 툭 던지듯이요. 큰 김치통 하나랑 작은 반찬통 올려놓고 말했어요. 큰 김치통은 내 아들 몫이고 그리고 이거는 네 친정아빠 갖다 줘라. 꾸레비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김치를 나누느라 시끌벅적해서요. 제 말은 그대로 묻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요.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 아니,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우리 아빠 보고 호랩이래. 호랩이라니. 게다가 김치도 김장하다가 남은 짜투리 싸주셨어. 뭐? 진짜야? 아이씨, 내가 분명 엄마한테 많이 챙겨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김치만 생각했죠. 아니, 당신 김치는 이거고 우리 아빠 김치는 반찬통에 담아줬다고. 다행이네. 뭐? 다행? 말 다 했어? 내 말을 듣고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난 우리 아빠 생신도 못 챙겨드리고 하루 종일 네 집에서 개고생했어. 넌 뭐야? 너도 두 손 멀쩡한 애서 왜 김장 안 도와? 네가 김장하고 내가 우리 아빠랑 식사했으면 됐겠네. 야, 사실 장인어른 생신보다 중요한 건 김장이야. 우리 집에서는 김장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전부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엄마가 화가 난 거야. 오죽하면 김장 안 시킨다고 거짓말하면서 널 불렀겠냐? 너 설마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나 김장 시킬 거? 하, 그것도 모르고 난
멍청하게 빵에 커피에 돈만 주고 장창 썼네? 애초에 못 도와드린 대신 계속 김장 비용도 드렸어. 우리가 받은 김치보다 더 많이 드렸어. 올해도 당연히 드렸고 김장비도 주고 김장도 하고. 근데 돌아오는 게 이런 취급이야? 그리고 뭐? 우리 아빠 생신보다 김장이 더 중요한 행사라고? 진짜 너랑 너네 엄마 웃긴다. 어떻게 김치가 사람보다 중요해?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어차피 서방이 다 먹는 김치잖아. 아까워? 겨우 하루 고생한 네 노동이랑 김장비가 그렇게 아까워? 당신 참 속 좁다.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집도 있는 거야. 아마 우리 가족들 생일이었어도 똑같이 김장했을걸? 예외는 없어. 우린 김치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징글징글했어요. 세상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것도 유난이라 생각들더라고요. 김치가 그렇게 좋아? 좋아. 그러니까 밥이나 좀 해봐. 흰 쌀밥에 김장김치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래, 그렇게 좋다는 거지? 알겠어. 미안한 기색도 없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옛날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김치 싸대기 아세요? 그 장면처럼 김치를 당장 꺼내 남편 뺨을 휘갈기고 싶더라고요. 저는 분노를 참고 남편이 먹을 밥을 새로 했죠. 맛있다고 신나서 잘 먹더라고요. 남편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저는 두고 보자 했죠. 반찬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지. 그리고 김치볶음밥. 남편이 초밥 외에는 음식할 줄 모르거든요. 결혼하고부터는 식당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요. 아침 저녁 살뜰히 제가 정성스레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니 저도 바뀌어야겠더라고요. 장난해? 지금 어제 일로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 너 김치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걸 줘도 왜 난리야? 아, 됐다. 말을 말자. 와, 엄청 맛있겠네. 잘 먹을게. 남편은 얄밉게도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열심히 요리해줬어요. 밥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김치랑 김칫국이야. 이게 진짜 다야? 김치 좋아한다며. 좋아하지. 전날보다 표정은 굳었지만 역시나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찬은 김치로 고정하고요. 고기 없는 김치찌개, 김치전, 볶음김치, 김치찜, 다양하게 김치 요리를 해줬습니다. 일주일쯤 됐을까요? 제가 묵은지를 씻어서 초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미안해. 잘못했어. 여보야, 그러지 마. 나 이제 김치 못 먹겠어. 자기 김치 사랑한다며 마음이 벌써 변한 거야? 김치보다 사람이 당연히 중요하지. 아버님 생신이 당연히 중요하지. 난 앞으로 시댁 김장할 때 절대 안 가. 다음 김장 때는 당신이 해결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그렇게 저는 김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잠깐 이혼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김치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꾹 참았던 것도 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저랑 나이차가 2살이었어요. 비슷하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요. 제 딸이랑 시조카가 동갑이었죠. 신우는 어느 날부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새언니, 요새 보니까 공동 육아가 유행이래요. 공동 육아요? 네, 애기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대요. 엄마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육아 분담을 하면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아, 그래요?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육아동지, 잘 부탁합니다. 네, 아가씨 저도 잘 부탁해요. 그때까지는 그런 신우가 귀여웠어요. 많이 힘들어서 우리 집에 왔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서로 힘이 되겠네 하고요. 신우도 저도 엄마로서 모든 게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공동 육아는 같이 하는 건데
신우의 밥도 제가 차리고요. 아이 둘도 제가 전부 돌봤습니다. 제가 밥을 차리면 설거지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드러누워 자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제 딸 재우고 나면 단 20분이라도 눈을 붙였었는데 신우와 시조카 덕분에 아예 쪽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신우 덕에 저는 살도 엄청 빠졌습니다. 신우는 큰애 1명 추가로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합 3명의 아이를 케어하니 몸이 나만 할 리가 없죠. 아니, 집안꼴 이게 뭐야? 당신 요즘 해도 너무한다. 여보, 그게 아니라 설거지 또 안 한 거 봐. 뭘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거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아가씨가 먹은 거야. 내일부터 아가씨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뭔 소리야? 아가씨 말이야. 아마 나보다 어리니까 지금 더 힘들 거야. 육아도 살림도.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다 맡기면 안 되잖아.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아가씨 매일같이 우리 집 왔어. 다 큰 성인 내가 아침 점심 다 해먹이고 애들도 내가 다 케어했어. 공동 육아하자면서 찾아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그때 세상이 핑 돌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밉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고생은 혼자 다 하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집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아까 제대로 못 들었니? 네 동생 더는 우리 집 못 오게 해. 네가 안 막으면 나 진짜 집 나갈 거야.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목이 메이고 울컥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수액을 맞고 몸은 좀 괜찮아졌고요. 피곤이 너무 쌓여서 쓰러졌다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이 말했는지 다행히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딱 사흘 지났어요. 띵동 소리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신우가 시조카를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아가씨, 저 쓰러진 거 못 들으셨어요? 제 말은 안 들리는지 신우는 잠시만요 언니? 하고 통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시조카가 울든지 말든지 신우가 배고프든지 말든지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딸 낮잠을 재우려는데 신우가 다시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나 했죠. 그런데 시조카는 제 집에 덩그러니 놓고 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전 신우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언니, 저 친구들이 갑자기 불러서요. 언니 귀찮게 안 할게요. 밖에서 얼른 밥 먹고 돌아올게요. 아니, 아가씨. 신우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전원을 아예 끄더라고요. 한 번은 참기로 했어요. 홀로 육아하면서 얼마나 놀러가고 싶은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는 2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신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이건요. 아가씨가 말한 공동 육아가 아니라요. 나 혼자 독방 육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제 딸 보는 것도 버겁다고요. 왜 툭하면 아가씨 자식을 나한테 두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새언니 왜 남매 사이를 이간질해요? 오빠한테 나 못 오게 하랬다면서요. 그 대가예요. 뭐라고요? 진짜 보자 하니까. 새언니 더 할 말 있어요? 그럼 또 전처럼 오빠한테 하면 되겠네요. 끊을게요. 적반하장 건방진 신우의 태도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화내니까요. 남편은 또 지 여동생 편만 들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왔다잖아. 앞으로 너도 그래. 눈치 보지 말고. 반대로 네가 약속 생겼다 해도 내 동생은 다녀오라고 할걸? 너도 똑같이 그래 보던지.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이 남매를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제 딸을 맡기기에는 신우 하는 행동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또 찾아온 신우를 보고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채은니, 화장실 좀요.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제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의 눈을 밟혔지만요. 저는 막상 갈 곳도 없어서
집 바로 앞 카페에 갔어요. 그렇게 딱 1시간이 흘렀을까요? 너무 불안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아가씨?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있는 신우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이해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갑자기 튀어나온 신우에 깜짝 놀랐죠. 저는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듣던 신우가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 딸과 시족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자기 아들만 챙기더라고요. 제가 딸을 안아주려 하자 신우 저를 막았어요. 그리고 거칠게 밀쳐냈어요. 얘,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어디 안으려 들어? 어머니, 지금 다 상황 들으셨는데도 저한테는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어디 바락바락 대들긴? 정말 하는 행동이 무식하고 못 배워먹은 티가 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 알지. 아니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내는 거 아니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애들이 울고 자지러져도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말 안 듣게요. 저도 어디 모난 구석 없이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시집와서 신우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수치스럽고 섭섭했죠. 신우와 신우는 제가 계속 악을 쓰자 돌아갔어요. 밤이 되어서야 남편을 붙잡고 억울하다고 울면서 말했죠. 어머님이 엄마 없이 자란 티난데 나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 잘못은 아가씨가 먼저 했는데. 애초에 애 2명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 일이야. 네가 너무 찡찡거려서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 우리 엄마 갑자기 잘하는 너한테 시집살이 한 것도 아니고 다 너 하는 행동 때문이잖아 다. 그러게 왜 사서 내 동생이랑 불화를 만드냐? 저는 머리에 돌을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이곳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얼른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야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 가게가 쉬는 날요. 새벽같이 일어나 미리 싼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걱정됐지만 일부러 두고 갔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몸소 느껴봤으면 했습니다. 친정 아빠는요. 딸내미가 새벽부터 연락 없이 와서 많이 놀라셨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아빠는 한동안 침묵하셨죠. 아빠께서는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한 분이신데요. 직업 군인이셨어서 화나면 엄청 무서우세요. 얼마 안가 제가 없는 걸 확인한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대신 받으셨죠. 자네 무슨 낯짝으로 내 딸한테 전화를 걸었나? 네? 장인어른 그게... 난 내 딸 그 집으로 못 보내네. 자네 딸은 자네가 알아서 키우게. 자네 동생이나 자네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하던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가 있으십니다. 오해는 무슨... 끊게. 남편은 또 신우로 호출했는지요. 곧바로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어요. 그렇게 며칠 친정아빠 집에서 평온하게 지냈어요. 삼시세끼 아버지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요.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살이 너무 빠졌다. 진작 아빠한테 말하지. 아니야, 이건 다이어트 한 거야. 에휴, 하늘에서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빠랑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딸 행복이 제일 우선이야. 이혼하고 싶거든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오, 말만 들어도 아주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딸을 안아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보는 딸 얼굴만 봐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며칠 안 봤다고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신우 같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싫으면요.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사돈 양반한테는 미안하게 됐네요. 별거 아닌 일 친정까지 번지게 해서요. 지금 미안하신 거 맞으십니까? 예?
시모는 꼭 시비를 걸듯이 말했거든요.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모는 눈을 커다랗게 뜨더라고요. 험악한 아빠의 표정을 확인했는지 주춤하고요. 아니, 그게 글쎄 타도널은 무조건 딸내미 편만 들면 안 돼요. 전후 사정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전후 사정 다 들어보니 내 딸은 잘못한 게 없던데요. 자네가 말해보게. 내 딸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사돈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이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네 내 딸 울릴 거면 당장 이혼해. 그러자 시모가 말했죠. 아니 손녀딸도 엄마 없이 키우고 싶으세요? 저희 아빠가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었죠.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 아버지 앞에서까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 엄마 안 계신 게 그렇게 싫으면 처음부터 결혼 허락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어머, 제 하는 것 좀 보세요. 눈 부릅뜨고 시엄마한테 따지는 모습 보시라고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예뻐해주죠. 아니 저러는데 어떻게 좋게 지내겠냐고요. 답답해라 원. 친정엄마라도 계셨으면 절대 이렇게 교육 안 했겠죠.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우리 아빠 집에서 다 나가라고. 저는 딸을 안아들고 남편과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그런 저를 친정아빠가 말리시는 것도 더 속상했어요. 다시는 안 돌아가. 아빠 왜 기죽어? 멀쩡히 부모 다 살아있는 저 사람보다요. 아빠 혼자 키운 내가 훨씬 더 잘 자랐다고요. 그 분노와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다른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어머, 아버님, 시아버지셨어요. 무역 일을 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요, 1년에 2번 한국에 오시고요. 대부분 타국에서 지내세요. 한 번 오시면 2달 정도 한국에 지내다 가세요. 다돈어른,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어서 미쳐 돌아가는지 모르고 제가 죄송하지요. 그동안 못 본 손녀딸 얼굴 보고 싶은데 없어서 물어봤더니 싸워서 친정에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귀한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그 아들까지. 제가 눈물 쏙 빼도록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달려왔죠. 뭘 어떻게 했길래 착한 며느리가 친정에 와 있나 싶었죠. 전후 사정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가, 괜찮으면 내게 말해주겠니? 저는 시댁 식구들 중에도 제 편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자주는 못 봬도 처음부터 아버님은 절 너무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시아빠의 말에 눈물이 먼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별다른 말 없이 친정아빠와 시아빠가 괜찮다고 달래주셨습니다. 겨우 입을 땐 제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희 아빠보다 더요. 저희 남편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지만요. 시부는 돈이 엄청 많으세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도 부인에게도 돈을 잘 안 쓰세요. 딱 한 가지씩만 지원해 주셨죠. 시모는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남편은 초밥집 건물, 시누는 신혼집 아파트를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시부 말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시부의 호출에 순식간에 남편과 시모가 왔더라고요. 당신 카드 일이네. 요즘은 골프가 재미없나 봐? 갑자기 여기까지 불러서 무슨 소리시랑?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아니 당신이 며느리 괴롭히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서. 옆편 애들이랑 하는 골프랑 쇼핑은 이제 흥미가 없어 보여.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누가 괴롭혀요? 그치 새 얘기야? 저는 대답 없이 쭈뼛거렸어요. 그러자 시모 눈이 또 희번득 하더라고요. 저 눈빛 봐. 아주 며느리 잡아먹겠네. 아이고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시모는 바로 겁먹어서 땅에 엎드리더라고요.
친정아빠와 저는 눈앞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독했던 시엄마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요. 그리고 너. 예, 아빠. 시부는 곧바로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드냐? 네? 아, 그게 아니라요. 난 좋은 마음에 언니한테 갔는데요. 언니가 오빠 집으로 오지 말라잖아요. 공동육아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서로 좋은 건데. 공동육아? 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입 다물지 못해?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공동육아한 거 맞냐? 네? 공동육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내 맘도 몰라줘서 너무 미웠어요. 잘못했어요. 으이그, 꼴도 보기 싫다. 너 아파트 도로 내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가씨도 깨갱해 저는 시모 옆에 무릎을 꿇었죠. 남편은 뭐 이미 시부가 부르기도 전에요. 무릎을 꿇고 기다리더라고요. 네가 제일 못됐고 제일 못났어. 아냐? 네, 아버지, 맞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말이야, 아주 치사해. 혼자 살겠다고 엄마 동생 버리고 먼저 무릎을 꿇어? 새애기한테도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뻔해. 아버지, 부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비굴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쌤통이었죠. 남편과 신우는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더라고요. 저랑 친정아버지는요, 시아빠가 편들어주고 대신 화내줘서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딸이 아직 많이 어려서 덜컥 이혼하자니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무조건 선한 사람 편이야. 그러니까 힘들면 바로 내게 말하거라. 이혼도 도와주마. 그렇게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고요. 제 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남편이랑 서먹하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나기도 해서요. 이번 생일은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웬일로 남편은 쉬는 날이라고 아이까지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시아빠 덕분에 조금은 바뀌었다 생각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안 봐줘도 돼요. 그이가 봐준대요. 그래? 아빠가 봐줘도 되는데. 아빠도 그날 약속 원래 있었다면서요. 잘 됐지 뭐. 그런데 생일 당일날. 어떡하지? 단체 손님 때문에 안 되겠는데? 뭐야, 쉰다며. 나보다 단체 손님이 더 중요해?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 사람들 거의 전부 단골이라서 거절하면 이미지 나빠진단 말이야. 매출 떨어진다고. 아니, 왜 되려 나한테 성질이야? 나한테 약속하지나 말던가. 그럼 내 이미지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 장인어른한테 서연이 맡겨. 아니, 자기는 어린애도 아니고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 결혼을 했으면 내조를 할 생각을 좀 해라. 내가 나조차고 이래? 당신이랑 서연이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아빠한테는 당신이 봐준다고 해서 이미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생일 1년에 한 번인 거. 그것도 이런 취급해야 돼? 으이그,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화해봐. 나랑 싸워서 해결될 일 아니잖아. 몰라, 나 늦었어. 지금 나가야 돼. 신랑은 책임감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빠께 전화하니 아빠도 약속 때문에 멀리 계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빠의 말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최소방은 참 장인에 이어 부인 생일까지 못났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는 온다니? 절대 배달로 식사 때우지 마라. 귀하디 귀한 너 태어난 날인데 본인 가게 손님 식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야. 아빠,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한테까지 그럴까봐 말해야겠다. 너 저번에 시댁에서 김장한 날 말이다. 아빠 생일이셨잖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배달 삼겹 시켜주더라.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배달 삼겹 시켰다고 당당히 말하더구나. 뭐? 열받아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감히 장인어른 생신날 배달 삼겹살을요? 제가 한 번은 임신하고 너무 덥고 입덧이 심해서요. 삼겹살 먹고 싶다고 구워달라는 남편한테요. 배달 삼겹이라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노발대발 화냈었거든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배달 삼겹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놓고 장인어른 생신날 어디 가게에 모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배달 삼겹이라니. 당장 가게에 찾아가 머리채를 다 뽑고 싶더라고요. 저는 냉수를 들이키곤 겨우 진정했습니다. 우선 친구들끼리 뷔페에 가라고 연락했어요. 딸이 부쩍 칭얼거림이 심해서요. 뷔페 가면 저도 친구들도 제대로 못 먹을 거 알았거든요. 게다가 남편 일까지 더해져 제 목구멍은 이미 다친 상태였죠.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 친구들은 자기들도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맛있는 거 사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뷔페 안 가는 게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꼭 저 대신 예약한 뷔페 먹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죠. 너희 안 먹고 오면 말이야, 나 문 안 열어줄 거야. 나 때문에 안 먹고 오면 나 더 비참해. 그니까 맛있게 먹고 인증샷까지 보내? 난 저녁에 신랑이랑 먹으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응? 이 기집애가 진짜 고집은 세서. 알겠어. 그럼 금방 먹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네가 좋아하는 초밥집에서 초밥 왕창 포장해 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슬펐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가 친구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너희들 진짜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니까. 소연아, 너 남편 오늘 일 갔다고 했지? 응? 아, 갑자기 근처 회사에서 단체 예약했거든. 그 사람들이 워낙 단체로 단골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근데 왜 여기 있지? 어? 뭐라고? 아, 야, 바꿔봐봐. 내가 말할게. 또 다른 친구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바꿔봤더군요. 야, 저 미친. 네 남편 왜 여기 있냐? 네 시엄마도 보이더라? 너 빼고 단체로 룸에서 식사하고 있네. 내가 가서 깽판 놓을까? 룸은 예약해야 하잖아. 지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뭐야 저것들 진짜? 야, 잠시만. 일단 모르는 척 해줘.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볼게. 저는 곧장 친구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계속 전화를 수신 거부로 넘기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바쁜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내가 도와주러 갈까? 뭐? 뭔 소리야 갑자기? 서연이 아빠가 봐준대. 바쁘지? 내가 자기 도와주러 갈게. 야, 오지마. 왜? 오지마. 오늘 분위기 보니까 중요한 업무 얘기도 하시고 프라이빗한 식사라 너 오면 불편할 거야. 그래? 끊어라. 전화하지마. 사심이 뜨다가 나와서 받았잖아. 그래. 사심이 조심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사심이 들고 찾아가고 싶었어요. 대신 저는 다른 걸 품에 쥐고 호텔로 향했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소연아, 너 대신 우리가 따져줄까? 야, 소연, 너한테는 이 언니들이 있어. 기죽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나도 가만 안 둬. 저것들 뭔 사정이 있던 간에 감히 내 친구한테 이런 취급을 하다니. 제 친구들은 제각기로 저 대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댁의 만행들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나 괜찮아. 내가 할게. 어디야? 친구들이 가르쳐준 룸의 문을 열었더니요. 남편은 귀신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뭐야? 신우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고요. 신우와 신우는 제 눈을 피했어요. 여기 오늘 제 생일인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야! 남편이 제게 꽥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이 나타났죠. 아, 나가서 얘기해. 그리고 뒤에 누구야?
안녕하세요. 결혼식에 뵙고 처음 뵙네요.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대요? 친구들은 제 양쪽에 보디가드처럼 섰어요. 신우는 친구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웃겨 진짜. 새언니, 지금 이건 뭔 상황이에요? 오늘 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깽판 쳐요? 참나, 남의 잔치에 친구들까지 끼고 와서는 참 끼리끼리 논다. 저는 남편을 노려봤죠. 집 가서 얘기하자. 어? 약속 파토 낸 것도 화가 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굳이 생일인 나 빼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당신 진짜 최악이다. 내가 싫다 했어요. 내 기념일이잖아요. 이런 날까지 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혼자 오라고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래요? 선 넘는 행동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꺼져요. 어머, 태연이한테 말하는 꼴하지 마. 진상짓 다 하더니. 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비난하자 신우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남편은 질린다는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결혼했어도 모든 자리에 네가 낄 수는 없어. 안 창피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친구들까지 데리고. 이만 다들 가주시겠어요? 나는 네 부인이잖아. 난 네 사람이잖아. 근데 너가 날 안 챙기면 누가 날 챙기니? 내 생일까지 이랬어야 했어? 우리 아빠도 모자라서. 장인어른은 참 어른답지 못하게 또 그걸 너한테 일렀어. 네 성격 알면서. 아, 너네 집 진짜 질린다. 저희 아빠께도 모욕감을 준 남편,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챙겨온 선물을 남편 머리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내 마음이야. 니네 식구들이랑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자 신우와 신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흘러내리는 매콤한 국물 때문에 남편은 눈을 쉽게 뜨지 못했죠. 물티슈 없어? 눈 따가워. 당신 정말 돌았어? 돌았지. 마음 같아서는 여기 앉은 모두한테 뿌리고 싶은데 나랑 내 친구들한테 튈까봐 참은 거야. 너랑은 이혼이야. 이 말 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내뱉으니 시원하다 아주. 저는 그렇게 친구들이 도와줘서요. 아기 짐과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아빠는 저랑 친구들을 보고 놀라고 상황을 듣더니 탄식했어요. 친구들은요, 남편이 친정아빠께 배달 삼겹을 시켜준 걸 알고 대신 멋진 계획을 세워줬어요. 그 다음날까지 시댁에서 별다른 연락이 안 왔습니다. 남편도요.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곧장 드렸죠. 아버님, 곧 생신이잖아요. 다시 출국하시기 전에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친정에 초대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요. 명문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 따라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기분이 풀린 줄 알았나 봐요. 여보, 아버지 생신 미리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신우랑 신우는 내 눈치를 보느라 눈알만 요리조리 굴리더군요. 친정아빠도 어서들 드시라고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배달 삼겹을 미리 깔아놨습니다. 시아버지 빼고 모두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편하게 드세요. 이게 무슨 일이니, 아가? 남편은 잘못을 아는지 본능적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보아하니 시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하늘이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계속 저었어요. 아, 아버님, 친정아빠께서 엄청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주문했죠. 아니, 제가 시댁에서 김장하는 날 아빠 생신이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집에 절대 못 보내준다고 하셔서요. 남편이 대신 아버지 모셨는데 글쎄, 이 배달 삼겹으로 대접했다네요. 그리고 김치도 필요하시죠? 이거는 전에 어머님이 챙겨주신 김장하다 남은 짜투리예요. 저희 아빠 드시라고 특별히 찌꺼기만 챙겨주셔서요. 안 먹고 아껴놨어요. 삼겹살이랑 드시면 딱이겠네요.
제 말에 시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혹시 골프 치십니까? 실례지만 골프채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 좋은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또 바닥과 한 몸이 됐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다 죽어요. 나 창피해서 너희들이랑 못 살겠다. 오늘 끝장 보자. 다행히 저희 아빠는 골프를 치지 않으셔서요. 친정집에 골프채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시부는 말로 모두를 제압하셨어요. 재아가 이혼해라. 제발 내 아들이랑 이혼해다오. 저런 파렴치한 놈은 일찍이 헤어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사돈어른. 시부가 무릎을 꿇자 신우도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시부를 일으키려 해도 절대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남편과 신우 그리고 시부는요, 저와 친정아빠께 손이 발이 되도록 아주 싹싹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보이면서까지요. 그제서야 시부는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잘 이혼했습니다. 시아빠가 다 도와주셨어요. 베이비시터도 구해주셔서요. 저 회사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양육비는 따로 남편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부가 양육비 안 보내면 자기 건물에서 쫓아낼 거라고 으름장 놓았대요. 따박따박 약속한 날짜에 입금 잘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 시모는 시부 카드 뺏기고요. 제 전남편 아들이랑 같이 산대요. 원래 살던 시부 집에서도 쫓겨난 거죠. 그리고 아버님 건물이라 남편이 가게 월세도 안 냈었거든요. 이제는 월세 낸다네요. 저랑 살던 신혼집도 뺏기고요. 신우는 시아빠가 해주신 아파트를 원래 몇 년 뒤에 증여받기로 했었는데요. 시아빠가 절대 못 주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빌고 빌어서 월세 내면서 살고 있대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부가 신우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 자금도 안 해주신대요. 시부는 요즘도 전화와서요. 그렇게 시댁 사람들 소식 전하며 손녀 안부도 물으세요. 시부는 멀쩡한 한가정 파탄난 죗값 잘 치르고 있다고 항상 저를 달래주셔요. 피가 섞인 것만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시부도 어머니 없이 자라셔서 제가 항상 애틋하셨대요. 계속 제 편이셨던 시부 덕에요. 제가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